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라는 영상이 달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는 정말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비판을 많이 해야 돼요. 의심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비판 많고 의심하는 사람이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안 좋게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요, 좀 불신의 사회입니다. 불신.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도 정상의 범죄에 벗어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예, 의심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기를 당할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기 기술이 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당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뭐 사기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오래 알고 지내면 기본적으로 믿는 습관이 있거든요. 의심은 좀 안 해요. 동네 아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봤고 좀 자주 보고 있으면 의심을 안 해. 예. 경기가 풀어지면 의심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네 친한 형이고 친한 친구고 뭐 대학교 동창이고 나랑 밥 몇 번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면 그때부터 경기가 풀려버려요.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자고 하면 기꺼이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기라는 거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말고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벌어져요.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는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등 돌려라, 뭐 손 돌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뭔가 금전적으로 뭐 하자고 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돈 목적으로 접근한다. 의심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뭔가 좋은지 아니면 비판돼야 돼. 비판. 뭔가 나한테 좋은 정보가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좋은 정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근본적으로 자기가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니니까 나눠 먹는 거야. 예. 요즘에는 뉴스도 비판해야 되고, 인터넷 정보도 비판해야 되고, 유튜브도 비판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튜브도 못 믿을 거 천지입니다. 못 믿을 거. 특히 유튜브 같은 게 생기면서 사람들 등쳐보는 게 더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제 속이려면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밥 사먹고 뭐 술 사먹고 말로 꼬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영상만 올리면 돼. 영상만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올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굳이 뭐 말로 설득한다거나 내가 시간 쓴다거나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상만 그럴싸하게 만들면 돼. 영상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럴싸하게 만들면 한국 사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오히려 이제 사기치기가 더 쉬워요.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오프라인 경험 많이 부족하잖아요. 요즘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경험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좀 온라인 나와 있는 건 보고 단정을 지어요. 이게 의심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구독자가 많고 팔로워 수가 많으면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내가 믿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킨 듯 합니다. 그랬다가 당하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간다 해도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의심을. 점점 사회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진다는 건 뭐냐,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기보다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식이 뭐냐, 바로 범죄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을 돈을 갈취하는 거죠. 아니면 등쳐먹거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사기 공간은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뭔가 의심쩍다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의심하고, 뭔가 좀 모순된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돼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좀 비판하는 거 안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말이죠, 저는 뭔가 비판의 목적으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난은요, 그냥 욕입니다. 욕. 그냥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싫어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하는 게 비난이에요. 비판은 뭐냐, 뭔가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이 사람이 잘못 가게 있는 거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서 보다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행동이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원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비난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 비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판과 비난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한테 비판이 온다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문제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바꿀 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 산다, 능력 좋다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의심을 깔고 봐야 됩니다. 네. 그만큼 요즘에 눈속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이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오히려 검증을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될 것들 믿지 마십시오. 네. 절대 믿지 마십시오. 뭐 구독자가 많네, 조회수가 높네, 팔로워가 많네, 그딴 거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이 득실되는 세상에 잠깐만 방심해도 크게 당한다니까요. 보이스피싱 말장난으로 몇천 뜯어가는 것 봐요. 비판적 사고하는 것 중요해요. 요즘에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은 당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보통 국가기관 같은 걸 많이 사칭해가지고 당하는데, 여러분요, 한 가지 마시면 돼요. 모든 이제 공직기관은요, 임의로 전화 걸어서 이제 수사 못합니다. 검찰, 경찰 이런 조직은요, 뭔가 이제 나한테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공문을 다 보내요. 메일이나 공문을, 문자를 보냅니다. 예. 정말 급한 경우 아닌 이상 전화가 안 옵니다. 안 와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당신의 통장이 뭐 범죄 목적에 쓰였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전화 왔잖아요. 그 전화 끊으면 돼. 끊어도 됩니다. 끊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잖아요. 전화하잖아. 끊잖아. 그럼 문자도 모두 보낼 거야, 아마.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공무원이면 문자도 공무원이 보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 바쁘니까요, 무슨 사유인지 그 제 메일 주소 있죠, 그쪽으로 좀 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요즘에는 좀 사람들을 이제 보면 더 눈탱이치기 쉽다고 해야 되나, 예전보다. 네. 특히 유튜브 같은 걸 믿고 따라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뭐 자영업도 유튜브에서 본 거 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만 하면 유튜브야, 뭐만 하면. 유튜브는 참고만 해야지. 유튜브가 무슨 공기관도 아니고요, 맞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신분이나 능력을 보증해주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만 올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잘났다, 능력 좋다고 하면 항상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해보자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 돈 버는 거, 그 자산 가진 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그 상대방한테 너 돈 얼마 가지고 있냐, 너 얼마나 버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좋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각박해지잖아요. 점점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적당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적당한 경계,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고. 앞으로 정이라는 게 점점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 이 정을 가지고 함부로 이용해 가지고 뭐 사람을 힘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착취한다거나, 아니면 기망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사기 안 나가기 위해서 각별히 의심하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